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읽어볼 지문은 전문가에 대한 글입니다. 여러분,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? 그냥 아는 게 아주 많은 사람일까요? 이 글은 전문가의 지식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.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. 처음에는 전문가의 이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들을 바로잡아줍니다. 그리고 나서 전문가 지식의 진짜 특징이 무엇인지 핵심 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그 덕분에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결론을 내리는 구조예요.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자, 첫 번째 문장입니다. 전문가에 대한 연구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. 어디에 대한 통찰력이냐면 into,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. What it means to have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, 즉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. 여기서 what, 이 단어가 이끄는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인 간접의문문이라는 점, 어순이 의문사, 주어, 동사 순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. 그럼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? 두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정의를 내려줍니다. 전문가는 people, 즉 사람들이래요.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deep, richly interconnected ideas, 깊고 풍부하게 서로 연결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죠. 여기서 who,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people, 이 단어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. 선행사인 people, 이 단어가 복수니까 뒤에 동사도 has, 이 단어가 아니라 have, 이 단어를 쓴 것. 이런 수일치 포인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 잘 봐두세요.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가진 오해를 하나 깨줍니다. 전문가가 그냥 good thinkers, 훌륭한 사상가이거나 or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, 유별나게 똑똑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죠. 여기서 오와 이 접속사가 문법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두 덩어리, 즉 명사구와 명사구를 나란히 연결해주고 있어요.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하죠. 오히려 전문가는 어떻다는 걸까요? 네 번째 문장을 보면 expert, 이 단어이라는 하나의 주어에 동사가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첫째, have knowledge in a specific domain,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, 둘째, and are not generalists, 모든 걸 다 아는 제너럴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주어 하나에 동사 두 개가 and,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 덕분에 문장이 간결해졌습니다. 여기서 도메인,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. 체스, 화학, 테니스처럼 특정 분야를 의미하죠. 이 단어 덕분에 우리는 전문가가 막연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글의 핵심 개념을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죠. 다섯 번째 문장은 however, 그러나로 시작합니다. 이런 연결사는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이죠. 앞에서는 전문가가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통념을 깨줍니다. 전문가가 그냥 a bunch of facts, 즉 수많은 사실 덩어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문장을 기점으로 글의 진짜 핵심 내용이 시작됩니다. 자,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인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. 내용이 길어서 차근차근 나눠볼게요. 먼저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볼까요? 주어는 having expertise in a topic,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이라는 동명사구입니다. 이렇게 동명사구가 주어일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해요. 그래서 동사는 mean, 이 단어가 아니라 s가 붙은 means, 이 단어가 온 거죠. 수일치의 기본 원칙이니 꼭 기억하세요.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that, 이 관계대명사가 하를 보면 첫째로 knowledge is organized, 지식이 조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식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대상이죠. 그래서 organizes, 이 단어가 아니라 수동태인 is organized, 이 표현을 쓴 겁니다.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하는 건 해석의 기본입니다. 여기서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. 바로 organized, 조직화되었다는 것과 frameworks, 어떤 틀, 체계를 의미하는 단어죠.
앞에서 전문가는 그냥 사실 덩어리를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? 그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일관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대조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. 그리고 엔드 뒤를 보면 전문가의 능력이 두 가지 더 나옵니다. 전문가는 understands the interrelationship, 사실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and can distinguish,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. 무엇을 구별하냐면 which ideas are most central,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심적인지를요. 여기서도 understands, 이 단어와 can distinguish, 이 표현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전문가의 두 가지 핵심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7번째 문장은 결론입니다.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. 이렇게 깊으면서도 조직화된 이해가 주어네요. 이 단수 주어에 동사가 두 개 연결됩니다. 첫째, allows for greater flexibility. 더 큰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, 둘째, and facilitates application.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. 주어가 단수니까 to allows. 이 동사와 facilitates 모두에 s가 붙은 것. 마지막까지 수일치와 병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. 결론 부분의 핵심 단어는 바로 flexibility, 유연성입니다. 전문가의 지식이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. 새로운 것을 배울 때나 배운 것을 여러 상황에 적용할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글의 주제와 결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예요. 자, 오늘 지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이 글이 말하는 전문가는 단순히 사실을 많이 암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체계적인 틀, 즉 프레임워크 안에 organized, 조직화하는 능력이었죠. 바로 이 조직화된 지식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flexibility,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전문가의 힘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. 수고 많았습니다.